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총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소청심사 절차까지 여러분한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소청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우리 나라에서는 몇 군데 설치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5군데 설치돼요. 인사혁신처에 설치가 되고요. 인사혁신처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가 돼요. 자, 이 모든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심의 의결기관이라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구성 부분이 시험에 잘 오는데요. 자, 이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 상임위원과 그리고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소청은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다 구성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기타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 이는 비상임위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타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자,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요 사이에, 자, 5명에서 7명 이하 상임위원과, 그리고 상임위원 수 2분의 1, 3분의 1로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비상임위원은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필요할 때에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비상임위원은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명에서 7명 이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비상임위원은 필요할 때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소청심사위원회는 다 비상임위원이지 상임위원으로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위원장은요, 인사혁신처장이 제청을 해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타 소청심사위원회는, 즉 국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이 제청을 해요. 국회의장이 뭐한다? 임명합니다. 그 다음 법원 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원과 위원장은 법원 행정처장이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제청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무총리하고는 관계일 수 없어요. 국무총리를 경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기입니다. 자, 임기는 상임위원은 몇 년이에요? 상임위원은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요.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이 안 돼요. 상임위원은 매일 어떻게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출근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상임위원은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 예, 3년 이상 근무한 자라야 됩니다. 자, 근데 비상임위원은요, 법관, 검사, 변호사 5년 이상, 그 대학교 부교수 이상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고 비상임위원은 5년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이니까 3년이다. 이렇게 뭐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이 있어요. 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 형벌 받거나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비해서 면직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금고 이상 대신에 벌금형 이상, 자격정지 이상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의결 정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잖아요. 재직위원 과반수 합의 이렇게 또 시험에 놓은 적도 있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빨간색 표 안에 있는 거예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처분을 취소, 변경하려는 경우 효력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경우는 의결 정지수가 달라요. 어떻게 되죠? 바로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이거는 같아요. 그런데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의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 안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만약에 의결이 나뉘어서 과반수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가장 불리한 의견을 더합니까? 유리한 의견을 더합니까? 예, 유리한 의견을 더한다. 징계위원회는 달라요. 징계위원회는 가장 불리한 의견을 더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어때요? 종전의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부가처분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자, 효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결정 부분에서 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할 때는 원징계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라든가 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징계위원회 결정보다 더 무거운 결정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 되게끔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되게끔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게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피고입니다. 자,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뭐가 된다? 피고가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뭐가 된다? 피고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소청심사 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어떤 행정청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처분을 했어요. 징계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이 위원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청구서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어요.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며칠 이내에 보정을 요구한다? 7일 이내입니다. 만약에 그 흠이 아주 경미하다. 그러면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보정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정을 요구했어요. 근데 보정을 요구했는데 보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청구, 치화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소재가 만약에 불명해요. 보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때는 일단 간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이 경과되면, 이내가 아닙니다. 10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무슨지 아시겠죠? 10일 이내가 아니고 10일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 부분을 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정을 요구하고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접수를 했죠? 그러면 행정청에 피소청인이 되겠죠. 행정청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서를 요구하면은 당연히 행정청은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위원회는 소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요. 일단 출석을 요구를 해요.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합니다. 충분한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자, 그런데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을 하지 않아요. 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면 진술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죠. 자, 며칠 이내 결정하죠? 이게 중요하죠. 60일 이내 결정해야 됩니다. 연장 30일 가능합니다. 자, 결정했으면 결정서 정본을 소청인에게 송부합니다. 만약에 송부했는데 송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간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2주일이 경과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소청심사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결과가 소청인에게 송부되잖아요. 그러면 청구인은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청심사 절차 부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